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한국 정부의 100조 원 규모 소버린 AI 투자 계획, 이걸 다룬 흥미로운 분석 보고서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돈이 과연 어디로 갈지, 특히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지 당신을 위해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투자자 관점에서 쓰인 보고서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국 AI 전략의 큰 그림이나 뭐랄까 주요 기업들 역할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랑 기술력, 또 시장 상황 이걸 다 엮어서 보면 더 재미있는 점들이 보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투자 계획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핵심 수혜주로 떠오르는지 그 근거를 뭔지 바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보고서 시작부터 그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 이분의 AI 미래기획 수석 임명을 딱 언급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형 AI 생태계를 만드는구나 이런 신호탄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기업은 네이버네요. 투자 매력도가 무려 9.5점, 제일 높아요. 맞습니다. 네이버는 하 수석 덕분에 정책 연계성이 일단 제일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한국어 LLM, 그 하이퍼클로바 개발도 이미 마쳤고 이런 기술력이 뒷받침된다는 게 핵심 근거죠. 그러니까 정책 연계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준비도 상당히 되어 있다 이런 평가군요. 네, 그렇죠. 국내 시장에서의 그 지배력도 물론 강점이고요. 다만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주가에는 이미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이랑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이버 다음으로는 역시 반도체 강자들이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9.2점, 9.0점. AI 시대의 어떤 인프라 이걸 책임지는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AI 연산에는 AI 반도체가 필수잖아요. 특히 그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이 시장에서 글로벌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게 결정적이죠. 네. 삼성전자는 자체 NPU 개발 역량도 있고 또 데이터 센터 메모리 수요 계속 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뭐니 해도 HBM 세계 1위, 이 점유율하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과의 협력이 아주 큰 강점입니다. 각자 강점이 뚜렷하네요. 네. 근데 이 두 기업은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주가 상승폭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반도체 산업 그 자체의 사이클에 좀 의존적이라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대형주들 말고 다른 기업들도 좀 언급이 됐었죠. 카카오나 LG전자 같은 곳도 있었고 좀 더 규모가 작은 그런 기업들도 리스트에 있던데요. 네, 맞아요. 보고서가 되게 다양한 기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 플랫폼 영향력, LG전자는 역시 가전 분야 AI 접목 가능성 이런 걸로 주목받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전자 인증 같은 보안회사, 알체라 얼굴 인식, 큐렉소 의료 AI, 이스트소프트의 AI 소프트웨어, 로보로보는 교용 로봇 이런 중소형 기업들도 각자 자기 분야의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잠재적인 수혜 기업으로 같이 분류를 했더라고요. 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AI 생태계라는 게 단순히 대기업 몇 개가 아니라 이런 여러 기술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보고서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투자 기간별로 좀 다른 전략을 제시해요. 기간별로요? 네, 단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정책 발표 효과나 실적 개선이 바로 기대되니까요. 그리고 중기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카카오, LG전자, 한국전자 인증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생태계 확장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2년에서 5년 정도 장기로는 알체라, 큐렉소, 이스트소프트 같이 기술이 더 성숙하고 글로벌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곳들 이렇게 AI 발전 단계에 따라서 수혜 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분석이네요. 단기, 중기, 장기 투자 관점에 따라 주목할 기업이 달라진다는 거군요. 물론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위험 요인 같은 것도 분명히 짚었을 테네요. 그럼요. 중요하게 봐야죠. 일단 정부 정책이라는 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 예측 불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랑 기술 격차가 존재하잖아요. 그것도 무시 못하고 또 하나는 AI 산업 자체에 대한 약간의 버블 우려
이런 것들도 위험 요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기회랑 위험을 같이 봐야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쭉 훑어보니까 이 100조 원 규모의 서버린 AI 투자가 결국 기술력과 정책 연계성을 갖춘 기업들, 특히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곳에 우선적으로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께서 한국 AI 산업의 큰 흐름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그 정책, 기술, 시장 지위 이 세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기대감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분야는 워낙 변화가 빠르니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분석도 사실 현 시점의 스냅샷일 뿐이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거대한 투자가 과연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들 말고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수면 아래에 있는 어떤 새로운 혁신 기업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점이요. 다음 분석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